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2분기, 3분기, 그리고 상반기 베스트 현상주입니다. 1강부터 7강까지 어떻게 좀 투자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8강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1강부터 7강까지 혹시 놓쳤었으면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모두 총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8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을 마지막 핵심으로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밍의 정석. 거래량으로 먼저 움직여라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제목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얼마큼 이해하고 계시는지 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그러니까 이전에 좀 튀어졌던 종목들 미리 좀 보시면서 그러면은 고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17, 18% 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거래량 위주로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많이 소화해 주는 그런 흔적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매매에 한번 동참해 보셨다면은 1강부터 7강까지 보신 게 그렇게 떼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8강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면서 키포인트 잡아 드릴 테니까요. 함께 떠나보시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거래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자리에 대한 매매도 말씀드렸었는데 심리 싸움과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트레이더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자문사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기술적인 분석은 어찌 보면 한 2개월에서 3개월만 배우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제일 오래 걸리는 부분이 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트레이더들도 심리적인 부분을 꼭 배우기 위해서 추가로 심리학을 따로 배울 정도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얼마큼 이 부분이 또 소중한지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어떤 또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이따 잠시 후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단기 전망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와줬죠. 4,000포인트를 넘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100, 4,200을 넘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 강세장이 조금은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어요. 자,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2010년 정도부터 그리고 2017년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하게 되면서 하락하고 다음에 코로나 시기를 겪고 유동성 장세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새로운 AI 시대를 좀 맞이하면서 강한 유동성 장세, 강세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여력이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아직 요번 달, 그러니까 오늘 이제 녹화 기준으로 마지막 날인데요. 그러면은 다음 11월, 12월 여전히 어느 정도는 양봉의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 제가 한번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자동차가 가속을 밟고 간 다음에 천천히 감속을 하고 후진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100km를 밟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뒤로 후진을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흐름은 좀 남아있다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직 고점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코스피가 그동안 많이 끌어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외인들의 힘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통 외인 다음에 기관 그리고 개인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인들의 매수세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기관의 매수세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개인까지. 그러면 아직까지 여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추세가 좀 남아있다. 게다가 지금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은 아직 오른 부분이 많지 않아요. 비어 있다라는 거죠. 자, 2차 전지도 최근에 좀 많이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고 바이오도 여전히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좀 드릴 텐데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더 올라가 줄 수 있는 중소형 단의 어떤 종목들도 이제 앞으로 11월, 12월 내년 초까지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더 코스닥으로 이전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PBR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차트를 한번 제가 가져온 적이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강세장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2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강세장에서는 2배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전의 흐름이 2200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강세장을 이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 4400까지도 흐름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더 여력은 남아 있다. 다만 열려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얼마큼 더 갈 수 있을지 섹터의 전환,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어쨌든 제일 많은 부분 지금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하더라도 30%가 넘는 비중이에요. 전체 코스피에. 그러면은 반도체가 올라줬을 때 조금 더 올라줄 수 있겠다. AI 기반으로 한 번 더 시장을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죠. 연료는 있다는 부분 코스피 PBR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밍의 정서, 총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7강까지 잘 따라오셨겠지만 혹시 중간중간 놓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차트기 때문에 표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상승하고 하락, 거래량이 많고 적고 자 지금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거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좀 다르죠. 어떤 거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매수세가 자체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한 가운데 올라가 주는 거고 거래량이 정말 작게 나와요. 정말 작게 나오는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매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조금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거래량을 전쟁터에 많이 비유를 좀 합니다. 그래서 아군을 매수세라고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리고 또 매도세를 적군이라고 하고 만약에 자 거래량이 많이 나와요.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을 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매도세도 있긴 하지만 원체 매수세 자체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워낙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가 있겠죠. 큰 거래량이 없는데도 갭상승을 띄우고 그대로 뭐 상한가를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점 상한가를 얘기를 하죠.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그대로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자, 그런 경우에는 매도세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세도 어느 정도는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 매도세 자체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조금의 매수세라도 주가가 쭉 올라가게 되죠. 갭상승을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래가 거의 많지 않은 가운데 매도세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의 매수세만 있으면은 바로 상단에서 시작을 하겠죠.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냐 안 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차트를 보는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어떤 경우예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매도세 자체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내려오기가 매수세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원체 매도세 자체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자, 매수세가 약한 경우에는 어때요? 그렇죠. 주가가 역시나 하락하는데 거래량 자체가 작을 때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 없는데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조금의 매도세만 있어도 쉽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어떻게 확인하시냐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차트로 살짝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자, 거래량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대량 거래량, 장대양봉의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거래량이 이후에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거래량이 하락하느냐 두 가지가 있고 장대양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이후에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경우는 뭐 거래량이 계속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이미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또다시 계속 거래량이 나온다. 약간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이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장대양봉이 나오는데 워낙에 작은 거래량으로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이전에 매도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적게 나왔다는 거는 전투가 쉽게 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매도세, 적군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향후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거래량이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어느 경우에죠? 그렇죠. 우리가 상한가를 갭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들어간다든지 갭상승을 해서 바로 뭐 마무리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똑같이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크게 변화가 없이 그대로 하락이 지속이 된다 그럼 추세가 좀 확인이 필요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다소 진입을 하시는데 약간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량이 나와서 잘 올라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량 거래량이 처음에 나와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거래량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유지가 되던가 아니면은 상승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캐치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100%는 아닙니다만은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확률이 높은 거를 하셔야 되겠죠. 항상 확률이 높은 쪽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근데 제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만은 정말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저 반도체 종목들 보면은 매출이 정말 잘 나오고 영업이 어떤 숫자가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매물들을 모두 소화해주고 나서 더 이상 매도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 지금 이 부분을 풀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일 뿐 어찌 보면 당연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하단에 나오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다음 주 앞으로 있을 이제 상승 섹터들 제가 이렇게 마련을 해 놓고 있으니까요. VO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섹터가 어떤 게 오를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드렸던 섹터들이 비만 치료제라든지 2차 전지, 스테이블 코인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다 이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세를 좀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라갈 섹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꼭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패턴으로 저점을 잡는 방법. 물론 나는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아 라고 하시겠지만 뻔한 얘기가 아닌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지 못했던 부분, 좀 놓치셨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 추세 박스권 패턴 저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상단, 하단,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입니다만은 아마도 이런 자리를 사실 찾기가 어찌 보면은 쉽지 않고 들어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후수를 하겠습니다만은 심리적인 부분을 정말 잘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고 고점 라인에서 어느 정도는 덜어내시면서 너무 욕심내지 않는 매매 그리고 과감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매수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탈을 했을 때는 또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주식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께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꼭 여러분께서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 박스권 패턴이에요. 우리가 일반 박스권이 있지만은 상승 박스권이 있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승 구간으로. 최근에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에서 더 많은 상승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같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로봇주들도 그렇고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상승세 나와주고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주식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는 것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분명히 쉬어주는 구간이 나와요. 그럴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좀 잠시 놔주고 다시 잡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만약에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홀딩을 하시라 좀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숙달이 좀 되셨다. 흐름을 좀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승 흐름이 나왔으면은 한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분할로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홀딩을 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중간에 12,000원까지 조정이 나왔다.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일부 15,000원에서 좀 덜어내고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담는다면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대로 홀딩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에 왔다라고 하면은 좀 덜어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가 놓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 버려서 그럼 나머지 종목, 나머지 물량만 챙겨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주식은 365일, 240일 영업일입니다. 정말 많죠.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욕심을 많이 내셔서 전체 다 가지고 가셨다가 조금은 여러분 변동성 장세에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타이밍마다 조금씩 덜어내고 다시 잡는 전략 저는 좋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이 부분은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하방 추세에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박스나 아니면 상승 박스 그런 부분,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이기 때문에 상승 박스로 가고 있는 라인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분할 매매, 다른 거는 다 놓치셔도 여러분 분할 매매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 번에 모두 투자하는 그런 이제 뭐 흔히 몰빵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어떤 토지를 사거나 아파트를 살 때 저는 오늘 3분의 1만 사고 추세에 따라서 한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한 3분의 1 정도 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한 번에 사야 됩니다. 근데 주식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이행을 안 하신다? 손해겠죠. 그래서 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꼭 좀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우리가 평균 단가라고 그러죠. 평균 단가를 조정하는 데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5% 정도를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은 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5%, 3%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해당하는 바로 터닝 포인트 자리에서 조금은 더 담는 것이 좋겠죠. 그런 자리들을 꼭 확인해 보시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10에서 15%의 비중을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5%, 다음에 저점 자리에서 5%, 터닝 포인트에서 5%, 평단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상승 자리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 좋다. 특히나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아마 여러분들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다른 몇 개 특정 종목만 끌어올려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중소형 종목들은 그러질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조만간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올 거예요. 특히 상단에서는 메이저 수급에 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수급에 좀 변동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섹터가 좀 변형이 좀 됩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안 올라갔던 섹터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최근에 통신 쪽이라든지 그런 인터넷 쪽, 통신 그리고 전선주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에 이런 반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꼭 분할 매수로 평단을 맞추시면서 가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도로 확정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다음 종목을 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계속 홀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는 좀 홀딩을 하시고 또 저점에 좀 확정 수익을 가져가시고 또 저점에서 잡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좀 좋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동산보다 높은 매매 효율성이 있는데 놓치시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변동성 장세에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욕심 없는 매매로 순환매가 가능하다. 요새 순환매 장세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섹터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음 섹터에서 다른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번 급등주를 잘 미리 선점을 하면서 급등을 했을 때 수익을 내고 또 다른 종목을 이동을 하고 한 달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30개 종목이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전체 포트가 10개에서 15개로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급등주가 빠져나가고 한 종목이 추가가 되고 절대로 종목 수가 늘어나지를 않죠. 다만 그 안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갖고 있다가
하나씩 편출을 시키고 들어가는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겠죠. 그 순환매를 꼭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모든 종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소외되진 않으셔야겠죠. 그런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최소화, 분할 매매의 중요성이에요.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자, 큰 손만이 사실 이 상단에 고점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라면은 욕심이에요. 그건 큰 욕심입니다. 절대 몰라요. 다만 어느 정도 매도를 하다 보면은 고점인 거를 알게 되죠. 뒤에 알게 됩니다.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발목이나 무릎 정도에 사서 어깨에서 목 정도, 한 어깨선 라인, 너무 머리 꼭대기까지는 절대로 팔 수는 없다. 한 어깨 라인 정도까지만 팔아도 정말 잘 파는 거다라고 하지만 어깨에서 딱 팔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허리 좀 더 올라오는 수준에서 가슴부터 해서 어깨, 머리, 얼굴, 머리까지 충분히 다 분할 매도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어깨선 라인까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오게 됩니다.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 장중 공개 방송을 열고 있으니까요. 꼭 목요일 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인사이트 그리고 종목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변동성 장세에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다수 종목에서 확정 수익을 할 수 있다. 자, 분할 매수 조금씩 실으면은 추세 이탈 시 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요 섹터, 우리가 순환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수급이 몰리는 돈줄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급등 섹터 매수로 복리 수익까지도 가능하다. 손실 구간에서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손실 구간 우리가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순환매가 계속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순환매가 이렇게 참 돌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서 나 어떤 종목은 조금 내려와 가지고 손실 구간이 조금 있어.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섹터 순환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은 꼭 한 번은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특히 뭐 반도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졌던 그런 섹터들을 순환매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은 여러분 손실 구간에서도 원금 회복뿐만 아니라 플러스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요 섹터를 잘 따라가셔야 되겠죠. 소외받는 섹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요새 제일 핫한 것들. 그래서 뭐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랬고 원전, 로봇, 2차 전지, AI 쪽 정말 많죠. 그런데 주요 섹터를 따라가지 않으시면은 여러분께서 소외가 되세요. 제가 작년 말에 올해 장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제가 방송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 작년 제가 11월에서 12월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이 갈 것이다. 원픽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픽으로 잡았었죠.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올해 상반기 내내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다른 섹터보다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전지였어요. 중간중간 뭐 로봇 관련된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반도체도 계속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나 원전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뭐 조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이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LNF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흑전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자, 주요 섹터를 따라가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 말부터 AI 시대에 돌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AI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섹터는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를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AI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쵸. 데이터 센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고,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게 되려면은 24시간 운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ESS 또는 원전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면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되지만 데이터 손실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전하고 2차 전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GNC 에너지가 요새 많이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해안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전선을 안으로 계속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구간을 지나는 사람들, 이 동네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으로 돌려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전선주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해양 케이블이라든지 엮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최근에 또 전선주들도 다시 올라가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전략. 그래서 주요 섹터가 언제든지 중요하고 엮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 나오는 VOD, 제가 이 전화번호를 주시게 되면은 이런 주요 섹터 어떻게 따라가면 되는 건지 하나하나 엮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이 확인해 보시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주요 섹터를 어떻게, 다음 넥스트는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장세, 어떤 것이 시장에서 필요한 것인지 꼭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냥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으시고 크게 작은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셔야 된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놓치신 게 많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 다음은 지금 시장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는 그 메이저 수급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저 따라서 한 번 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스에 민감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뉴스를 보실 때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 다음에 그럼 엮여있는, 이거 다음에 엮일 수 있는 sek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넥스트 꼭 확인하시라는 부분. 그래서 반도체도 같이 껴있는 거죠. AI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고성능 반도체. 그런 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로봇, 휴머노이드 같이 껴서, 그래서 모든 섹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단독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이다? 그렇죠. 최근에 젠슨왕 한국에 오게 되면서 AI 시대에 확실하게 접어들었다. 아직 거품이 아니다. 확실하게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멘트가 사실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거고, 그 AI 시대에서 들어오면서 모든 섹터로 다 번져 나갔던 거죠. 그거를 여러분께서 하나를 그냥 봐서 그런 거지 모든 게 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놓치셨다면 다음을 노리시면 되겠죠. 손절과 익절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익절하는 부분, 손절하는 부분, 잘못 손절했을 경우에, 손절하지 않았을 때 큰 손실이 될 수도 있다. 익절하지 않고 홀딩 시에 재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익절 구간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워렌 버핏도 손절한다고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손절 타이밍, 익절 타이밍 꼭 보시면서 증시 하락할 때 따른 이탈 시 대응이 가능하다. 그 손절 타이밍, 저점 매수 이후에 추세가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익절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여러분께서 매도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매수도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기계적으로 대응하시기가 사실은 여러분께서 어려워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쉽지 않죠. 그래서 도움이 꼭 필요한 거겠죠. 제가 이제 트레이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문사에서도 한 200~300분의 고객을 모시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접 매매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뻔히 지금 손절을 해야 된다, 익절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눈에 보이지만은 못 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그러실 겁니다. 그런 부분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를 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절 타이밍, 그냥 간단하게 이 종목,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추세를 이탈하는 거는 꼭 여러분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종목이 유지가 안 됩니다. 너무나 직관적입니다만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여기에서 매수했던 분들, 여기에서 매도하지 못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이탈하게 되는 순간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나가게 되면은 더 이상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회복을 해주려면은 이 자리에서 넘어가 줬어야 돼요. 근데 그 어렵다라는 거죠. 예시를 드렸을 뿐 이런 차트들은 정말 많아요. 지금까지 총 정리를 해드리면서 심리 싸움에 대해서도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본격적으로 심리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매수 여부에 따라서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포모 현상이라고 많이들 방송에서 얘기를 하죠. 나는 저 종목을 못 샀어. 그래서 불안해. 나 저걸 살 걸, 뭐뭐 할 걸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신 그 종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떨어져라. 그만 올라가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감하게 그 종목을 그래, 한번 그래도 지금에서라도 한번 사보자라고 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180도 바뀝니다. 그래, 이 종목은 이제 더 갈 거야. 그래, 추세적으로 더 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올라가겠지. 아직 더 많이 올라왔지만 더 올라갈 거야라는 마음으로 심리 상태가 바뀝니다. 정말 무섭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인드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리,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오니까 더 이상 안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된 거예요. 사실 추세는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효성중공업이라는 차트를 여러분께서 한번 잠깐 켜서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2달 전인가요? 석 달 전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효성중공업이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올라가죠. 저 종목 언젠가는 꺾일 거야 하면서 계속 올라간 게 지금까지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섹터는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인데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요즘 시장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방향성에 좀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심리적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 구간 조정 발생하게 되면 심리 싸움이 꼭 필요하다. 추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탈하게 되면 직전 반등 구간에서 심리 싸움이 필요하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천보라는 종목이에요. 저희가 2차 전지를 매수를 하면서 정말 많은 수익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천보 그리고 또 LNF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또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던 천보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매수 시 종목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차트를 보지 않고 이만큼을 보지를 않고 이만큼을 봤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요. 여기까지 보던지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하나의 봉이 약 14%, 13% 정도 됩니다. 굉장히 폭이 좀 있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다만 2차 전지가 올라갈 것이라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이전에 매물을 많이 소화해 주면서 큰 손이 작용이 됐다는 걸 아시면 어느 자리든지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그전에는 떨어져라 저 종목 내가 놓쳤는데 떨어져라 하겠지만 사는 순간 여러분 종목을 보는 시간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 2차 전지 이제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리가 매수하는데 그렇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부분을 다 지워버리고 오롯이 이 섹터가 과연 앞으로 더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만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이 흔들리지 마시라는 걸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 구간 조정할 때 여러분이 심리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은 이만큼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사실은 삼양 NC캠이라는 종목이 반도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줘 드라이빙 걸렸던 종목인데 포토레지스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삼양 NC캠 같이 결을 하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만큼 올라갔어도 사실은 충분히 수익이지만 추세적으로 이 종목은 더 끌고 가야 돼.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어.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끌고 가셔야 돼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그래서 충분히 올라가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심리 싸움에서는 꼭 승리하셔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하락 추세가 좀 나오죠. 어느 정도는 추세가 꺾이지만 않으면은 들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중간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또 어떤 섹터는 더 갈 수 있는 섹터가 있는지 하단에 나오는 VOD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전화하셔서 추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섹터, 추세 같이 한번 더 VOD에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있어요. 매수한 다음에 추세 이탈 직전에, 그러니까 추세가 이탈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사자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좀 과감하게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쩜 보면 좀 배짱이 좀 있어야 되겠죠.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이 자리가 매수 맥점이에요. 물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차트를 보고 나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샀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샀어야 됐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진짜 바로 이 순간에는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차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학을 답안지를 보기 전에 참 힘든데 답안지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잖아. 너무 쉬운데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보신 거는 답안지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만약에 보셨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본다? 추세 이탈이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모든 거는 거래량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늘상 말씀을 드렸죠. 오로지 거래량으로 큰손 매매의 흔적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응의 중요성이에요. 주식은 뭐다? 대응의 영역이다. 항상 말씀을 좀 드리죠. 대응이 왜 중요한가? 자, 추세 이탈 시 대응을 함으로써 커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주요 포인트에서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익절 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할 수가 있다.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주식을 대응을 하셔야 되고
다 홀딩을 하신다고 능사도 아니고 너무 겁내서 중간에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놓는 것도 문제가 크겠죠. 대응의 영역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추세를 이탈해요. 자, 추세를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는 자,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만 보시고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 라인에서 그러면은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갔어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죽었네. 대응 필수. 무조건 여기서는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겁나시더라도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럼 이제 이 앞으로 이거 매매 자리예요? 아니에요?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는 자리들입니다. 이런 차트는 일단 죽은 차트예요.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 말고 다시 생성되는 차트,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새롭게 돌아서 올라가는, 어찌 보면은 막 시작하는 종목에서 성성하게 청년기를 맞이하고 뒤로 이제 죽는 차트가 아니라 처음부터 막 태동하는 종목. 그러니까 웹캐시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대선 테마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지역 화폐에 대한 뭐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흐름이 좀 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제일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시장에 관심이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탈을 했다? 손절을 감수하시더라도 잘못 들어갔으면 그대로 커트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도 이제 웹캐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전에 대선 때도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어요. 자, 삼형엠텍 저희가 이 종목을 한 3-4번 정도 매매를 했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런 포인트, 자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마다 한 번, 2번, 3번 물론 끝까지는 다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욕심이에요.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이 모두 소화가 되면서 이 종목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해 줄 수 있겠다. 자, 요새 조선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오게 되면서 소부장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좀 점쳐진다 하면서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최근의 종목들이었죠. 이런 종목들을 자꾸 매매를 하시는 습관이 좀 들이셔야 돼요. 자, LNF. 주요 포인트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저희가 이 종목을 9월 25일에 접근을 하면서 한 1-2주간 정말 많이 담았어요. 약 20%의 비중을 담으면서 매집을 한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 분할로 나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까지 수익은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중간 정도 라인에서 매도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또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건에서 약 한 30% 수익을 거두셨으면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또 재차 정확한 수익 자리만 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거를 끝까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간중간에 다시 내리고 또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계속 그런 반복 작업을 해야 돼요. 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은 아마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한 상반기 초반까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다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LNF 이렇게 분할 매수로 바닥에서 잘 매수하신 다음에 고점으로 올라갈 때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리스크를 줄이시라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익절구간 매도 대응, 대주전자재료, 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저희도 이 종목을 정말 많이 매집을 하면서 이 종목을 약 20% 정도 매집을 했고 상단에서 매도를 정확하게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주면서 추세가 여전히 살아는 있다. 자, 2차 전지 꾸준히 보셔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심리 싸움하고 대응. 자, 심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은 심리 싸움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이 종목은 어느 정도는 이 기준을 갖고 추세만 꺾이지 않으면은 홀딩을 했다가 분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라인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중간 정도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보자. 그런 거를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심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기준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서 자꾸 외압에 어떤 뭔가 그런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면 안 된다. 과감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탈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마 많은 경제방송 그리고 기법, 교육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까지 왜 어떤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꾸 휘둘리는 매매를 하실까요? 심리싸움, 특히나 대응을 잘 못하시고 어떤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계속 매매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배제를 하시고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실 수 있는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이번 1강과 8강을 통해서 1강부터 8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라인을 좀 잡아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힘들어하시는 거는 계속 그 시기에 맞춰서 심리에 휘둘리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께서 휘둘리지 마시고 시대의 흐름 그리고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고 섹터를 엮어서 보시는 연습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께서 그 해안이 필요하신 시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 꼭 채워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이제 목요일마다 제 장중 공개 방송도 있고 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항상 제 방송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따라오시게 되면은 더 많은 수익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아래 나오는 번호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저는 또 다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또 다음에 뵙죠. 감사합니다.